생명이다. 양봉은 과학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를 바로 12월 달을 문제에 두고 있죠. 이제 겨울 채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저희 양봉장에도 며칠 동안 지금 아침에 와서 보니까 얼음이 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음이 어린 지역이 하면은요, 제주도를 비롯해서 저쪽 남쪽 지역에 거기 아직까지 봄날씨죠. 제가 어제 동해안에 강릉 쪽으로 잠깐 볼일로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에 있는 지부장이 막 통화를 했습니다. 몇 도입니까? 22도, 23도. 완전 봄 날씨입니다. 지금 산란이 한창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좁은 데서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그 지역마다 온도 편차를 많이 두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벌은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양봉장의 환경에 따라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강릉이나 동해안 쪽에, 저쪽 제주도나 남쪽에 지금 월동 준비를 하느냐? 안 합니다. 지금 중부 내륙 이쪽에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11월 하순 양봉관리 오늘 교육 헤드라인을 잠깐 보시게 되면 월동군 마지막 질병 방제와 마지막 축소, 그 다음에 월동시의 주의사항 등을 해서 간략하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하순 양봉관리 오늘도 교재 순서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55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255페이지 11월 하순 양봉관리 마지막 질병 방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몇 줄만 제가 낭독을 하고 부연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죠. 11월 한 달 동안은 질병 방제, 특히 진드기 처리 마지막 시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기다. 자, 그동안 사용한 남은 약재가 있다면 모두 사용해 방제 조치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앞에서 추천한 것과 다른 종류의 약재를 사용하고 싶다면 비냉볼을 권장한다. 비냉볼은 형성된 봉구에 약재를 흘려 넣으면 된다. 즉 흘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봉구 형성에 크게 피해를 주지 않아서 좋다. 10월 말부터 개미산, 속살만, 옥살산, 비냉볼 등의 방제 처리를 계속한다. 봉계 안에 서식하는 진드기 방밀이 그 목적이므로 초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속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밑에 이번에 잔여 진드기 처리는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내용 그대로니까 이해가 잘 가리라고 봅니다. 그걸 참조하시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진드기 처리라고 해놨습니다. 이 시기에 월동 들어가기 전에, 월동 들어가기 전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외부 포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곧 이제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 바로 이 시기는 하지 않지만은 12월 초나 중순 되면은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면 이제 외부 포장을 하게 됩니다. 외부 포장을 하고 나면은 약재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하신 우리 선배님들을 보시면은 포장을 하기 전에 진드기 처리를 모두 다 하고 딱 묶고 나면은 이제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에 봄볼 시작할 때까지는 뚜껑 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드기 처리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진드기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진드기란 표현은요, 여러분들 우리 진드기 표현하는데, 이 진드기는요,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 양봉식대과 우리 한상미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며칠 전에 우리 공개 강좌가 있어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진드기 표현을 좀 바꾸자. 그 진드기 표현을 이 한상미는 쓰질 않습니다. 응이라고 씁니다. 진드기란 말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진드기 했느냐? 아마도 이 진드기가 야생 진드기의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진드기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지금 외국 논문이라든지 외국에서도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선진화된 국가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진드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 가시응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왕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진드기, 바로 이겁니다. 이 바로왕을 진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진드기라는 말을 이 시간 이후로 저도 빼겠습니다. 빼고 바로왕이다. 이 용어 하나도 같이 외국이나 우리 똑같이 용어를 똑같이 가야 됩니다. 자, 외국에는요 이 진드기라는 용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왕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도 바로왕이를 써야 된다. 가시형이도 마찬가지로 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된 국가, 유럽이라든지 그런 데서 가시형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형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바로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빌어서 진드기라는 말을 빼고 바로왕이다. 그 바로왕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큰 진드기 그걸 갖다가 바로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어 하나도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앞으로 바로왕이다. 진드기라는 말을 완전 없애고 바로왕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어를 바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 계절에 바로 처리해야 될 바로 이 바로왕입니다. 일부 가시응해가 있다 손 치더라도 가시응해의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또 수명이 있습니다. 그 서서히 없어질 그런 계절이고 한두 마리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약을 하게 되면은 또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진드기 여기 있는 마지막 바로왕을 처리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그럼 처리를 해야 되나? 이때까지 약을 많이 해왔는데, 자 오늘 첫 줄부터 우리가 이 약재 쓰는 데 대해서 마지막 바로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걸 지금 당장 바꾸겠습니다. 요걸 놓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바로왕 때문에 봉근이 와장창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있습니다. 서서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약을 치니까 확 쏟아졌다고 해서 이 벌들 다 죽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7월달, 8월달, 9월달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약재를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쳐왔습니다. 그런데 진드기가 왜 안 죽느냐? 이유는 있겠죠.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2월달부터 그대로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내왔다면은 지금쯤 아마 바로왕이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한두 마리나 있을지언정 그게 없을 겁니다. 그 피해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염려가 돼서 이 약, 저 약 다 사용한 겁니다. 그게 불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재가 있어도요 정시에 사용하지 않으면 또 정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특히 이 벌의 약재는 더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양봉 농가는 지금 양봉을 하시는 분들 실정이 어떠냐면 다른 여느 농사, 즉 관해 농사를 같이 겸해서 하다가 보니까 감자 캐야지, 고구마 캐야지, 뭐 고추 농사, 벼 농사 이런 거 다 거기 시간 뺏기다 보니까 정작 우리 벌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자꾸 미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이고야 안 늦었구나 어느 때 내가 왕창 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실수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분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일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했냐? 약을 하기는 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해서 5만 농가가 있다면요. 우리 전국에 양봉으로 5만 농가가 있다. 5만 농가 다 방법이 다 다릅니다. 5만 가지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거 안 되겠죠. 물론 그 중에 몇 분들은 본인들만의 노하우 가지고 벌 안 죽이고 진드기가 있든 없든 벌을 죽이지 않고 방송에 잘 키우는 분들이 몇 분은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본 중앙에서 하는 방법이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해서 잘 키우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 그렇게 잘 나가시면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이약 저약 계속 하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진드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로왕에 저도 자꾸 버릇이 돼가지고 진드기 나옵니다. 이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로왕이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이 시기다. 이 시기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월동 지각이 포장하기 전에만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겨울에도 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뭐냐? 바로 훈증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옥살살 훈증기. 이거는 우리나라만 요 근래에 와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우리나라보다도 더 선진화된 국가에서 20, 30년 전부터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약 효과도 좋죠. 노동력 들어주죠. 시간 절약해주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겨울에요. 겨울에 다른 약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벌통 뚜껑 열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응애 잡으려고 그러다가 벌 다 잡아버립니다. 냉해는 그냥 내려앉아버립니다. 그 뚜껑 못 열기 때문에 바로 소문으로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소문을 해주는 방법, 이 옥살살 훈증이 말고 다른 방법, 좋은 방법 있다면 또 그런 방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방법이 특이하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유일하다. 그래서 훈증 방법. 옥살산. 이 방법이 가장 유일하다. 자, 요거를 구매를 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주 유용하게 잘 쓰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시다가 불편한 게 있으면은 또 의심나는 게 있으면은 즉시 본 중앙회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옥살산은 제가 계속 강의할 때 한 달 만에 한 번씩 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치라는 것은 외국 문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약을 딱 옥살산을 살포하고 나서 한 달까지 눈곱만큼이나 조그만 잔류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을 한 달로 보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한 달까지 합격가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옥살산의 효과는 우리가 약 일주일에서 7에서 10일 정도 본다는 거예요. 10일 정도 보는데 이때 주로 살상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되는데 우리가 칠 때는 지금 한 15일 간격으로 그럼 15일 간격으로 한 번씩 치자 이렇게. 왜? 우리가 여태까지 한 달씩 하라 그러는 것은 그러면 15일 정도의 대충 7일에서 10일 약효가 많이 나타나는 기간이라면 우리가 10일 간격을 한 번씩 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저는 왜 그러면 한 달 효과가 간다고 얘기했느냐? 휴약 기간을 좀 두기 위해서. 계속 약을 하게 되면 벌들도 지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좀 여유 있게 두기 위해서 한 달간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한 달 후에 약을 해도 되느냐?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만 제대로 한다면은 약효는 7에서 10일 정도 간다라고 보고 15일 간격 아니면 20일 간격 어느 정도로 틈을 두고 좀 해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벌도 안정되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 훈증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옥살산은 훈증 방법만 있느냐? 아니죠. 흘림 처리가 있습니다. 흘림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럼 이 시기에 이 계절에는 아직까지 월동 외부 포장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흘림 처리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장비가 있는 분들은 훈증 길어서 지금 11월 달, 12월 초 이렇게 하시고 12월 달에 잠깐 한 20일 정도 이렇게 비워두어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1월 달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11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약간 공간을 두셨다면은 1월 달에는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아시고 하시면은 이 바로응이를 바로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절에 월동 포장하기 전에 바로 이런 약재 처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는 이 혼종기만 자꾸 가지고 얘기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혼종 기계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약을 해야 되느냐, 옥살살 가지고 흘림 처리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보를 드린 거, 이 바로 코마 H라는 겁니다. 코마 H. 이거 사용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소개는 지금 처음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걸 사용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단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겁니다. 뭐에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여태까지 써왔던 속살만에 비교해서 비싸다는 겁니다. 요건 10ml짜리인데요. 10ml짜리. 물 500cc 타가지고 분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살만은 조그만 거 한 앰플에 물 2리터 하고, 그러니까 양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대신 이거는 조금만 뿌려줘야 돼요. 많이 쉬면 벌이 다 죽습니다. 조금만 뿌려가지고 살짝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 시기에 해주셔도 됩니다. 만약 옥살 훈증이 없다면은 우리가 가볍게 뿌려주게 되면은 이 발화 응애와 가시형이를 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 비냉볼도 이거 뭐 예전에 많이 썼습니다, 그죠? 여기에 주 성분은 구연산과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구연산과 플라보노이드. 구연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과수원에서, 과일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다음 플라보노이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양봉농가 여러분도 생산하고 계시죠.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의 주요 성분이 바로 플라보노이드죠. 그 두 가지를 넣어서 만든 게 이 비냉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흘림 처리 해주시면은 응애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자주는 하지 마시고 하시는데, 이 두 가지도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두 가지는 벌통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포장하기 전에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고, 그 기간을 잘 맞춰서 해주셔야지 발화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정시에 적절히 잘 하셔서 내년 봄에는 이 응애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벌이 육성이 잘 안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걸 좀 좁혀 나가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훈증 방식과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 훈증을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금년에 마지막 약을 마무리하되 약재를 잘 골라서 하시라는 뜻에서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 그 아까 자녀 진드기는 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반뿐만 있느냐? 아니죠. 진드기 이 발화 응애를 잡기 위해서는 봉판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약재 잡고 봉판을 빼라. 봉판 제거. 봉판 제거. 산란되어 있는 봉개판을 빼내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그런데 몇 통 있는 거는 그렇게 빼가지고 처리하면 되는데, 수십 통, 수백 통 있는 거 언제 그거 빼고 다 합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뭐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엄청난 노동력이 투자되고 시간이 투자되고 그거 빼가지고 다 어디다 어떻게 하면 너무 힘듭니다. 또 봉판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뭐 있었어요? 자, 왕을 가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왕 가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가두려 그러면요, 여기 왕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명 소비가 있다면 왕이 어느 소비에 붙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한 장에 첫 번째 딱 빼는 데서 딱 나오면 다행이다. 거기 안 나오면 5번 다 뽑아야 됩니다. 그걸 찾기가 만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은 이걸 해서 봉판을 제거하고 약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소량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고. 근데 봉군이 너무 많다 보니까 2개 다 안 돼. 어떻게? 그래서 훈증방법, 개울의 훈증방법을 해야 돼요. 왜? 봉판이 다 터져 나와도 나오는 대로 우리 약을 주기적으로 치기 때문에 이 바로 응애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원리다. 오늘 또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소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계속 축소 봄부터 계속 축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축소의 개념은 바로 한마디로 보온이다. 봄, 여름, 가을 동안 우리가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축소를 해줘야 된다. 축소의 개념 보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무리하게 축소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우리 교재에 따라서 본다면 마지막 축소 해주라 그랬는데 이때 지금 축소는 우리가 육아 축소하고 다르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축소의 그 용어는 똑같으나 봄, 여름, 가을 육아를 할 때 축소하고 지금 월동 들어갈 때 축소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꼭 해석을 우리 하자고요. 왜 그러냐? 겨울에는 육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축소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벌을 생산할 때는 무리한 축소에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리하게 축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축소를 해준다고 얘들이 뭉치고 축소를 안 해준다고 안 뭉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본능적으로 날씨에 따라서 봉구가 뭉쳤다가 날씨가 좀 풀렸다 하는 것이 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5매가 더 가는데 지금 축을 자꾸 쪼그러뜨니까 그럼 2매 남아서 2매 빼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빼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너무 무리한 축제 그건 빼주시면 안 돼요. 5매가 더 갔는데 계속 쪼그러들잖아요. 그럼 2매가 벌이 안 붙어서 빼줘야 됩니까? 안 빼줘야 됩니다. 그냥 두시라고요. 그래서 교재에 따라 하다 보면 이거 다 빼줘야 되구나. 강하게 축소하자. 겨울에는 강하게 축소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소비가 있다. 그런 것들은 약간의 축소를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누구 따라서 어디 간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걸 잘 보시고 축소에 우리 교재에 나왔기 때문에 월동 전 마지막 축소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옛날처럼 막 무조건 강하게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제가 짚어드린다는 거죠. 무리한 축소를 하지 마라. 그냥 헐렁하게 해줘도 괜찮다. 그런 걸 아시고 축소 사실 축소는 꼭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시고 자 축소라 그랬더니 우리 축소할 때는 또 소문도 닫아줘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겨울이 될수록 소문은 더 넓게 열어줘야 된다. 또 이거하고 거의 또 맞물리는 겁니다. 그죠? 축소를 해주시니까 소문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소문은 겨울에는 더 많이 열어줘야지 안에 환기가 잘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 축소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동 시에 유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죠. 자, 월동 시에 유의사항들이 착봉이 첫째 좋아야 된다. 착봉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착봉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5, 6매 들어갔잖아요. 그게 그대로 잘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의미를 한다는 걸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습기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줘야 됩니다. 땅바닥에서 겨울에 습기가 올고 서리가 막 이게 맺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습기가 굉장히 올라와서 벌통 내부로 유입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땅바닥에서부터 15전이라든지 어떤 분은 한 50cm 올려서 이렇게 벌통 놓는 분도 계시고 그 좋은 방법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땅과 지면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기는 다른 거 판자를 놓는다든지 해서 땅의 습기의 기운이 벌통으로 전달되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걸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는 봉구가 봉구 형성과 해체가 반복되는 시기예요. 낮에는 날씨가 좋은데 봉구가 좀 풀어졌다가 밤에 또 뭉쳤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거 좀 뭉쳤더니 왜 또 풀어져? 그거는 외부 온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달까지 따뜻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거니까 봉구 형성이 낮에는 형성이 해체됐다가 밤에는 봉구 형성이 된다는 거. 이 계절에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월동시에 들쥐
쥐를 조심해야 됩니다. 들쥐를. 들쥐 뭐 큰 건 아닌데 조그만 새끼들이 소문으로 우리 들어가게 시작합니다. 그 요즘 우리 벌통 EPP 벌통에 나오면 아주 조그맣게 나왔기 때문에 그건 쥐새끼 못 들어갑니다. 옛날 나무통 우리 양철판으로 소문이 했는데 그건 쥐새끼가 들어갑니다. 그럼 뭐 우리 내가 말 때 보면 안에 뭐 쥐똥도 나온 거 있고 또 하다 보면 뭐 튀어나간 놈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손잡이 환기통에 손잡이 거기에 철망에 구멍이 뚫는지도 모르고 있다 보면 그런 큰 쥐가 들어가서 위에 개표 위에 탁 가서 막 집까지 지놓고 있는 것도 우리가 목격했죠. 그래서 쥐 이런 것들도 활동 시에 좀 우리 신경 써서 구멍 난 데 있으면 그런 것도 막기도 하고 철망도 훼손된 게 있으면 좀 보수하고 또 소문이 그렇게 너무 넓게 돼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다른 뭐 철망이나 이런 거 좀 막아서 쥐새끼들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절은 여러분들 그 프로폴리스 봉교를 그 수확하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봉교를 수확하는 계절인데 지금 이제 걷어다가 창고에 두셨다가 이제 겨울에 이렇게 틀어서 만들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큰 소득이 되죠. 많이 계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 봉교는 바로 우리 벌들의 필요한 그런 하나의 보호 물질입니다. 그걸 갖다 완전히 다 제거하게 되면은 내년 봄에 벌들한테 보호 물질 그런 게 없어서 질병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아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꿀도 빼앗았죠. 보호물질, 방어물질 다 빼앗아 버렸죠. 뭐 영양이 또 부족하죠. 이리저리 또 약에 다 취해져 있죠. 이게 다 보니까 벌이 또 이렇게 좀 아주 고생을 하는, 즉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고, 특히 우리 약재를 많이 하는데 약재를 하다 보니 자꾸 벌통을 빈번하게 열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벌통을 한번 염과 동시에 우리 벌한테는 엄청난 피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걸 지금 못 느끼고 있잖아요. 미미하니까. 첫째, 염과 동시에 벌통 안에 있는 시스템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벌들만 살아가고 온도, 습도 다 맞추고 잘 가는데 그 리듬이 깨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를 빼고 넣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지금 소중한 벌이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는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뚜껑 열게 되면은 벌들이 그걸 시스템을 다시 찾아가기에는 약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특히 봄벌은 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벌통을 자주 여는 것을 자제해 주셔야지 벌이 잘 큰다. 우리하고 반대잖아요. 자주 열어보는 것이 잘 될 것까지 충분히 맞습니다. 자주 열어볼수록 그 벌통은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벌은 점점점 안 된다. 나는 그렇게 관리 잘하고 잘 열어보고 말이야. 열었다 하면 약시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기준, 사람 기준 하지 마라. 누구 기준? 벌 기준으로 해라. 벌의 생리와 습성대로 맞춰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될 겁니다. 궁금해가지고 자꾸 열어보고 싶고 조금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또 10일 후에 12월 초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정말 월동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